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젊은 사람 이슈 다룬다고 이제 했으니까 오늘도 이제 저희 연구원들 각자 관심사나 또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활동하신 내역들을 저희가 이제 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영역이 모호하고 그리고 신속성이 필요한 사안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하나의 프로토콜로 삼아야 될 것들을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를 우선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슈 추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진짜 아까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배달 음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 사실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뭐 치킨을 사 먹었더니 뭐 다리가 한 개 부족했다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게 왜냐면 의식주에 있어가지고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0-30% 정도를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식품의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은 직업군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이걸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글에 보면 구글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글에 보면 구글 알림이로 검색하시면요. 거기다 본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를 등록해 놓으면은 구글 검색이 사실 검색 엔진 중에 제일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 해당 검색어에 대한 이슈가 뜨게 되면은 그 바로 메일을 보내줍니다. 본인 계정으로. 제가 두 개 설정해 놓은 검색어가 뭐냐면은 하태경하고 이준석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젊은 이슈를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가 뜨게 되면은 하태경하고 이준석한테 제보해보자라는 글을 누가 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먼저 레이더에 걸립니다. 젊은 세대에서 이거를 정치권에 제기해야겠다는 수요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집단이 우리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속도면에서는 구글 알림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이트를 이제 하나 찾아냈던 것이 이슈링크라는 사이트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글들을 전부 다 갈무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 그러니까 MLB 파크, 뭐 그다음에 뭐 클리앙,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사이트, FM 코리아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를 뽑아내 줍니다. 키워드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띄워주게 돼 있는데 이번에 뭐 인국공 사태나 이런 때도 보면은 가장 빠르게 여기서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굳이 그 SNS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도구가 기껏해야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였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의 한계점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욕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내가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하나 있는 것과 별개로 굉장히 고급의 욕구가 뭐냐면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구가 포착하는 거는 실시간 검색어와 다르게 뭐가 있냐면은 그 글을 쓴 것들을 포착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진지한 참여들에 대한 어떤 통계치를 뽑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치권에서 다룰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보다. 저희가 이슈를 포착했을 때 저희 입장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화법은 역시나 제목만 봅니다. 네, 제목을 많이 보는데 제가 굳이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두 갈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우리 당에서 두 분이 딱 특징적인 분이 있는 게 하나가 하태경식, 하나가 김종인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각자의 스타일이겠지만 하태경식 같은 경우에는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는 어쨌든 강렬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신적폐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기사 내기 좋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김종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강하게 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조어를 붙이기보다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원지사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평가를 내리는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스타일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 도구로 이제 SNS 도구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체를 우선 공략을 잘해야 되는 게 그 인스타그램에 대한 저희 투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은데 20대 여성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략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주 과제 중에 하나인데 20대 남성에 대한 공감도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20대 여성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매체는 지금 시점에서 인스타그램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그쪽 영역에서는 전혀 공감을 지금 보수 쪽에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당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선거 때 많이들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단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관심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내용인데, 가면은 자기 얼굴만 계속 의정 활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선거 유세 활동하는 것들을 계속 사진을 앞에 박아 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큰 차이를 느꼈다는 게, 그 진보 진영의 이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얼굴이 거의 등장 안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반려동물 사진만 하나 넣어오고 이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사람을 보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의 양식을 잘 보시면요, 사진은 크게 뜨고요, 그 사람의 이름과 아이디는 굉장히 작게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름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글은 심지어 펼쳐야지만 보여요. 근데 그 방식의 소통에 대해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이슈나 아니면은 그 객체가 부각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SNS 그걸 진짜 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주저리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글을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대상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선 또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게, 인스타그램은 어떤 친구를 우리가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제가 썼던 방법 중에 권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청자층이나 유권자를 확보하는 대상은 저는 무조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말 그대로 팔로워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계정을 처음 만드시고 달려나가가지고 우르르 추가하고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그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은 내가 친구를 걸 수 있는 사람 숫자가 7,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팔로우를 막 걸어가지고 7,500명을 넘겨버리면은 제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썼던 방식은 뭐냐면, 저희 지역구가 이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곳이니까 그 중에 3,0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만 모아보겠다 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인고의 각고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주요 장소 태그를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주요 장소 태그는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계속 장소 태그나 아니면 샵 태그로 올리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1번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 매일매일 1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태그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100% 지역 주민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스타벅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 많이 가는 걸 찾아봤더니만은, 술집의 유형 중에서도 스몰 비어집 굉장히 많이 갑니다. 봉구 비어, 상구 비어 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제가 거의 갔을 때 매일매일 전 장소 태그를 확인하거든요. 확률상 거의 한 60% 이상이 지역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끝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진짜 20대 여성에 대한 SNS 전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이상.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구장창 낸다 해가지고 20대 여성이 우리 페이스북을 팔로우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저한테 친구추가 들어오는 걸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능 방송 출연할 땐 가끔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정치적 발언한다 해가지고 20대 여성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능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구소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20대 여성에 대한 접근력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색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셔가지고 지역구나 아니면은 어떤 단위에서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지금 수색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이름으로 수색하시면은 작년, 재작년, 그 전해까지 아이들이 졸업식 사진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졸업식에 보면은 그 지역구에 다니는 학생들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사진에 보면은 졸업하는 친구들끼리 20명씩 태그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발굴하시면은 거기가 시작하기 좋은 단계거든요. 각자 저희가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특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일상으로 여기는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뭐 방송 많이 하다 보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스튜디오에서 PD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사진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호응도 높았던 게 뭐냐면은 국회에서 우리가 뭐 이런 사진 행사 같은 사진을 찍힐 때 보면은 국회 기자들 진짜 한 6, 70명이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 광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익숙한 것이겠지만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진짜 정치인이 되면 저런 상황을 맞아들이는구나.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진은 우리밖에 올릴 수 없는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어라는 컨텐츠 올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어려운 정치 주제는 내가 정치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아주 간단한 주제들로 이게 올려놓으면은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제 SNS에 가보면 진짜 댓글 많이 달았던 게 뭐냐면 저희 상계동에 보면은 강남역에서 올라올 때 강남 지역에서 올라올 때 보통은 7호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7호선이 끊기면은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놀다가 오면은 3100번이라는 버스를 탑니다. 네, 제가 그래서 3100번이라는 광역버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몇 번인지 맞춰보세요 했더니만은 3100, 3100, 3100, 3100 댓글이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대의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강남역에서 술 먹고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 3100번이라는 걸 저희 동네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컨텐츠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는 발굴하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선거 때 공약 영상 같은 걸 만들잖아요. 공약 영상을 만들면 보통은 우리가 유포하는 채널을 유튜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뭐 100만 채널, 뭐 신의 한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250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역구 전체 개수 나누면은 전국에 그 구독자가 널려 있다 봤을 때. 왜냐하면 유튜브는 구독자가 얼마 되더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가지고 먼저 친구 추가를 걸 수가 없어요. 내 채널 봐라 이렇게 하고. 뭐 내가 문자로 이 채널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국한된 오디언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인스타그램 아까 말했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사람을 모아 놓잖아요. 저는 지금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에 제 지역구 비율이 30%가 넘어요. 굉장히 인위적인 수치고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거의 2만 명 다 돼가는데 그 중에 30%면 거의 6, 7천 명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공약 영상을 올렸을 때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보다 제 페이스북은 지금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올렸을 때 상계동 사람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비율이 높아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공약 영상들 보시면은 전부 다 몇 천씩 조회수 됩니다. 7, 8천씩 조회수 되고 이렇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선거 치르는 사람 중에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제가 선거하면서 지역구민한테 문자를 다 발송할 때 유튜브 링크도 달고 이렇게 할 때 밑에다가 클릭수를 측정한 링크를 달아놓거든요. 지난 18년 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제가 나왔을 때랑 지금 2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거의 저희가 문자를 한 10만 명 쏘죠. 10만 명. 10만 명 쏘는데 링크 클릭률이 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난 선거에 비해 가지고. 이건 앞으로 저희가 선거에서 감내해야 될 것이니 왜 그러냐면 봤더니만은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T전화 어플리케이션이 기본 어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T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건 내 생각에 민주당 내에서 전략이 공유된 것 같은 게 저희가 문자를 쫙 쐈을 때 T전화에서 스팸 신고를 해가지고 100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빨간색이 뜹니다. 스팸이라고. 도저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메시지처럼 떠요, 그게. 그게 그래서 싫어요 빼기 좋아요가 100을 넘어가는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 당의 다른 노원 가브레 후보들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다른 후보들 제 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많이 오는데 첫날부터 다 빨갛게 뜹니다. T전화랑 스팸 차단 어플 후후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의원들이 그걸 다 각자 개인의 발송용 번호들을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게 이미 대부분의 우리 당 의원님들 거는 차단이 먹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양을 보냈는데 진짜 클릭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문자를 통한 의정 보고나 아니면 문자를 통한 영상 유포는 다음 선거 때쯤 되면 전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나름대로 용도가 이제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냐면은 지역 타겟팅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할 때 그냥 광범위하게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 SNS에 올려놓고 그냥 여기에 부산 분들 오세요 뭐 이렇게 홍보를 했었다면은
이게 선관위에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정치인 개인에 대해 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주최하는 강연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년대상원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겟팅 광고라는 거는 페이스북 이용자 중에 아니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에 경상북도 상주에 사는 사람만 그 광고를 보게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광고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테스트에서 한 개 돌려보니까 상주에 있는 모든 페이스북 사용자한테 광고를 한번 돌리는데 한 7만 원 정도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역구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저희가 아마 우리 요즘 것들 연구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연구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각자 지역구에서 한 번씩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봐야겠지만은 맞춰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타겟팅 광고를 한 번 뿌릴 때마다 우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노출돼가지고 거기 팔로워들도 늘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기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아까 뭐 졸업식이랑 입학식 쫓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이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지역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청년층을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젊은 세대만이 갖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진짜 저도 이런 세계가 있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접했던 젊은 세대의 특별한 경험이 뭔가 봤더니만은 저희가 이제 공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 공시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시족 하는 친구들하고 제가 다른 이슈로 만났거든요. 다른 이슈를 만나가지고 이 인천국제공항 공사 얘기하고 이렇게 하던 중간에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냐 그랬더니만은 끝내주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편의점에서 모든 물건을 20% 할인받아서 사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거예요. 노량진의 공시족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워낙 생활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품권 재테크라는 게 유명한다는 거예요. 상품권 재테크가 뭐냐 그랬더니만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문화상품권 결제가 돼요. 네, 정말 처음 한 달에 20만 원까지 된대요. 그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살 때는 8%까지 할인된대요. 자기들끼리 그 네트워크망으로 언제 딱 8%가 뜨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산대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뭐 SK텔레콤 멤버십 카드를 어떻게 조합하고 거기다 뭐 CU 멤버십 카드를 어떻게 결합하면은 정확히 20% 싸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거 공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면 생활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공시 쪽 얘기하면은 뭐 3,000원짜리 싼 식당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차원의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알게 됐을 때 다른 공시족들이랑 얘기할 때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치권이 잘못 접근했던 사례를 본다면은 이런 그 경험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용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그 소위 이게 말하는 그 이회창 총재께서 빠순이 사건이라는 건데 가가지고 그때 그 여고생들이랑 공감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이 빠순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뭐 70다 되신 분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쓰다니 해서 오히려 싸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어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그 정치권은 굉장히 있는데 용어보다는 확실히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용이라는 건 일화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젊은 그 여대생이나 아니면 젊은 여성 직장인들을 태워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택시를 타고 운전에 가잖아요. 그럼 내릴 때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장위동이나 신림동 이런 데 산골짜기 이런 데 지금 여성분 내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내리면서 부탁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집에 문 닫고 들어가는 까지 확인하시고 출발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남자니까 전혀 모르죠 그거는. 저는 아저씨 그냥 뭐 돈 주고 그냥 문 닫고 그냥 가라고 하면 땡인데 근데 이런 얘기들 제가 젊은 여대생들이랑 하면서 택시 탈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니까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고민해봤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택시에서 블랙박스를 좀 이렇게 좀 더 확충해가지고 꼭 왜 안쪽만 보고 있냐 바깥쪽도 보는 좀 이런 카메라 같은 거 달아주면 안 되냐
그런 걸 좀 지원해주면 안 돼요. 지금은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블랙박스고 그런데 예를 들어 내리고 나서도 사방을 예를 들어 몇 초 동안 비추고 있다면은 좀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이런 일화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좀 제가 택시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거지만은 이런 어떤 과정들 요즘 겪으면서 뭐 우리가 왜 이런 정치적 고민들을 할까 아니면 이런 어떤 20대 30대와 소통하는 법에 대한 고민을 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수당에서 이 고민 해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예, 진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했었는데 이번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꼰대 의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적응하는 그 꼰대적 마인드와의 그런 어떤 대비 효과만 이뤄낼 수 있어도 저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SNS 활용의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일대 방향 전환을 좀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시도를 많이 할 테니까요. 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뭐 결국 오늘자 리얼미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리얼미터에서는 저희가 당 지지율에서 어쨌든 민주당 앞섰으니까요. 예. 앞으로 20대 이제 남자 여자 포함해서 앞섰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